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샘모바일에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삼성의 엑시노스가 내년 부활의 해를 맞을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 엑시노스는 올 한 해가 굴욕의 해였습니다. 그 한때 경쟁사인 퀄컴 스냅드래곤과 그 성능 면에서 그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엑시노스가 2017년부터 스냅드래곤에 뒤지기 시작해서 올해 2020년 엑시노스 990의 경우는 그 AP 성능 격차가 퀄컴과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통상 그 갤럭시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채택 비중이 5대5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비중이 스냅드래곤 80, 엑시노스 20까지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 삼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삼성 엑시노스가 내년도 2021년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AP의 성능 차이는 결국 AP 내의 그 CPU와 GPU 조합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그 엑시노스의 경우 990에서 CPU는 ARM의 ARM의 IP와 이제는 해체된 삼성 자체 CPU IP 개발팀이었던 그 몽구스 M 시리즈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그 GPU 같은 경우는 ARM의 그 말리 GPU를 썼습니다. 반면 퀄컴은 CPU는 그 ARM의 IP, 그리고 GPU는 자체 GPU IP인 아드레노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엑시노스 처음부터는 달라지는데요. 일단 CPU IP는 M 시리즈 개발을 접으면서 ARM의 IP만을 갖고 활용하게 되고, GPU는 처음으로 AMD의 라데온 IP를 쓰게 됩니다. 사실 퀄컴의 아드레노 IP는 AMD의 자회사 ATI PC용 그래픽 처리 장치 이름인 라데온의 철자 배열 순서만 바꾼 말입니다. 이런 데서 보듯 그 AMD의 GPU IP 실력은 뛰어납니다. 이 삼성 엑시노스의 성능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래픽이기 때문에 엑시노스 1000부터 적용되는 그 AMD의 GPU IP의 기대가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 다른 외신에서는 엑시노스 1000의 그 다음 버전인 2022년부터 AMD의 GPU IP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1000부터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 AMD의 GPU IP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엑시노스 1000의 성능이 스냅드래곤 875에 거의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그 미국 매체에서 트위터 소스발로 나온 기사인데요. 이 엑시노스 1000에 GPU IP로 AMD가 아닌 기존의 ARM의 제품이 쓰였음에도 그 엑시노스 1000이 스냅드래곤 875와 성능 격차를 확연히 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스냅드래곤 875보다는 성능 면에서 조금 못 미쳤지만 이전 엑시노스 990과 스냅드래곤 865에서 나던 차이보다는 격차가 대거 줄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보도를 종합해보면 엑시노스 1000이 스냅드래곤 875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대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경우 타격을 받는 것은 퀄컴인데요. 이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75는 지금 비싼 가격으로 말이 많습니다. 삼성으로서는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AMD의 라데온 GPU가 처음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엑시노스 1000을 통해서 스냅드래곤 875의 고가 전략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대대로 성능 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발생한다면 당장 엑시노스의 갤럭시 그 X21의 탑재 비율이 다시 5대5로 회복되거나 오히려 그 엑시노스 탑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1000의 성능 개선이 중요합니다. 여담으로 이 퀄컴의 AP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 엑시노스가 매기 역할을 못하니 그 퀄컴의 백잔 영업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엑시노스 1000의 개선은 퀄컴의 타격을 의미하고, 삼성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등에서 이전보다 확연히 탑재 비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고객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담으로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암페어 GPU를 내놨는데요. 이 GPU도 한 칩안에 코어가 10,000개 이상 들어갈 만큼 이전 제품보다 성능을 대거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이전 GPU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엔비디아가 이런 그 가격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TSMC보다 싼 가격을 제시한 삼성 파운드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경쟁자인 AMD 존재가 컸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는 1등 기업이 막무가내 가격 정책을 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같은 이치로 엔비디아의 수준을 놓치면서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도
아마 가격 정책에 대한 고민이 클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1000의 성능 개선은 여러 각도에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스냅드래곤 875의 스마트폰 탑재 비중을 놓고 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더 맡기라고 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이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윈도우 PC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이미 PC용 칩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 퀄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엑시노스 1000의 성능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엑시노스 1000이 과연 AP 시장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